자, 셀 서식은 이제 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해놨죠. 여기 이제 2-1번 시트에 가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이제 입력되어 있죠. 입력된 내용 가지고 작업을 해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1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1번부터 어떻게 작업해달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건 B5부터 B6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보면은 B5 콜론 B6. 요게 뭐냐, B5부터 B6까지라는 소리죠. 즉, 여기서는 어딜 말하는 거냐면, 짜장인데, 여기 B5부터 B6. 그러니까 콜론은 B5부터 B6까지 연속된 범위다. 이걸 뜻하는 거죠. B5부터 B6을 갖다가 어찌 해달라는 거냐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라는 소리죠. 여기 보면은 B5부터 B6 하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B7부터 B9, B10부터 B12까지, B13부터 C13까지, B14부터 C14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래서 일단 잡아요. B5부터 B6까지를 잡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 B7부터 B9까지도 잡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합한단 말은 합쳐준다는 소리죠. 이 셀들 갖다가 셀과 셀을 합쳐준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빔면 여기 이제 B10부터 B12까지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B13부터 C13도 잡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요. 그 다음 B14부터 C14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을 잘 읽고 지문의 내용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천천히 만들어 보시고, 자, 제시된 영역을 알맞게 병합해 주시는 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사부터 H사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죠. 대사셀이 어디야? 대사셀은 바로 여기죠. 여기죠. 지금 서초마트서부터 어디까지야? 용인마트까지죠. D사부터 H사까지를 잡아요. 여기 잡고 이번에는 홈탭에 맞춤해 보면은 가로 가운데 맞춤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고 가로 가운데 맞춤. 요거 지금 왼쪽 맞춤이 되어 있고 왼쪽 맞춤 바로 옆에가 가운데 맞춤이에요.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이렇게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를 주시는 거죠.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굵게를 주시면 되겠고요. 굵게. 그러니까 글자가 진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주황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잡고 홈탭에 글꼴 그룹을 보세요. 글꼴 그룹에서 이제 테두리 도구를 글 수가 있고, 그 옆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채우기 도구가 있어요. 채우기 도구 페인트 버킷 모양 가셔가지고 여기서 채우기색 옆에 드랍 버튼이 보여요.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색상표가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 요 세 번째 있는 거 그죠? 여기 표준색의 주황색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죠.
요게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내용을 잘 읽고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요건 좀 몇 가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숫자를 또 입력해 보셨죠? 숫자를 입력해 보고 그 입력된 숫자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거냐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천 단위 구분기호가 뭐야? 이걸 말하는 거죠. 5678이라 그러면 천 단위에 이제 쉼표가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1000단 이상 넣어가는 숫자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다 어떤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1000단 이상 되는 숫자들을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12000, 12000, 그리고 이제 25000, 그리고 1500. 이런 숫자들,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 넣어볼게요. 딱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입력하면은 기본적으로는 1000단위 구분기호가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는 돼 있죠. 자, 요거는 어쨌든 3개 정도 입력하고, 자, 홈탭의 표시 형식을 볼게요. 홈탭의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에 보면 단추가 이렇게 있죠. 표시 형식의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단추를 요 조그만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셀 서식의 표시 형식 탭이 뜨게 되는데, 범주를 갖다가 여기서 숫자로 놓으시는 거죠. 숫자로 놓고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겠다, 체크를 안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숫자는 들어갔죠. 숫자는 들어갔는데 따로 쉼표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잡고 홈탭에 표시 형식의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표시 형식의 범주에서 숫자로 놓고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쉼표를 따로 안 넣어도 자동으로 쫙 이렇게 첨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요것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범위에 제시한 애들은, 여기는 보니까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은 없네요. 그죠? 즉 D5부터 H11까지 보세요. 여기는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 한 개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넣어달라는 거죠. 자, 여기 D5부터 H12까지를 잡고요. 잡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의 단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숫자로 놓고 1000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했어요. 했는데 1000단위 구분기호는 나타나지 않죠. 왜? 1000 이상 되는 숫자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변동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용인마트가 어느 날 변동이 생겨가지고 1347이 되었어요. 즉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로 바뀌었어. 바뀌었더니 보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됐죠? 자동으로 1000 이상이 되는 숫자들을 보니까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지금은 이제 1000 미만의 숫자들이어서 쉼표가 따로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데이터가 변동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1000단위 구분기호가 알아서 자동으로 나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설정해주면 1000단위 구분기호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돼 있죠? 1000단위 구분기호를 나오게 한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숫자 뒤에 개자를 붙여달라는 거죠. 개자.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게 5678은 5678에 대해서는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숫자 앞에 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요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 아까 보셨던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에서 요걸 할 수가 있을까요?
천 단위 구문기호 넣어줄 수가 있는데 옆에 개자가 나오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통화는 여기 통화기호가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 통화기호를 원하는 게 아니고 숫자 옆에 개자가 나오게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즉 범주에서 이제 숫자 범주라든가 통화 범주에서 이런 데서는 해결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바로 이름하여 요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의 개를 표시하고 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에요. 자, 요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다 잡았죠. 잡은 다음에 잡고 다시 표시 형식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서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샵, 샵 0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샵, 샵 0. 샵, 샵 0이 바로 뭐냐면 샵, 샵 0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죠. 샵, 샵 0은 바로 샵과 0 모두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다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어쨌든 샵, 샵 0은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다. 무조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숫자가 천 단위 이상 넘어가면 이 쉼표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끝에 0을 찍어놨죠. 0을 찍어놓은 이유는 바로 이거. 여기 보면 0일 경우 0개가 찍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0일 경우 0개가 찍히게. 그래서 여기 샵, 샵 0 하면은 천 단위 이상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요 쉼표가 들어가고 0일 땐 0이 찍히고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 그 내용을 이제 이제 대략 알고 계시면 되겠고, 차후에 요거 샵하고 0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거예요. 샵하고 0에 대한 내용을, 샵은 뭐고 0은 뭔지 좀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애들인데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뭔지를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거는 차후에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 이제 원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는 거죠? 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자 앞뒤로 이렇게 개자 앞뒤로 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물론 큰 따옴표를 따로 안 붙여도 자동으로 들어가긴 해요.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개자 앞뒤로 큰 따옴표를 꼭 붙여두세요. 이 큰 따옴표 기능은 뭐냐면 계란 글자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란 글자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큰 따옴표가 없다면은 계란 글자가 뭔지 몰라. 얘가 몰라서 계란 글자 갖다가 단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란 글자를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앞뒤로 큰 따옴표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 코드를 갖다가 요 서식 코드를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 써요. 여기다가 이제 개자를 붙여주고 개자 앞뒤로는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고, 큰 따옴표의 역할에 대해서 또 뒤에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제 큰 따옴표의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이렇게 이제 숫자는 숫자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숫자 옆에 뭐가 들어갔어요? 개자가 단위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D14셀서부터 D14 콜론 H14 영역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고 되어 있죠. D14서부터 H14 영역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죠. 여기 D14부터 H14 영역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릿수가 보니까 제각각이죠. 요거를 둘째 자리까지로 통일을 시켜달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잡고
다섯 개 셀을 모두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 탭의 표시 형식의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요. 홈 탭의 표시 형식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보면은 숫자가 되겠죠. 숫자로 놓고 숫자로 놓고 그 다음에 소수자일 수가 0으로 설정되어 있죠. 0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정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0이면 요걸 그냥 정수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숫자 범주에서 소수의 자릿수를 갖다가 어떻게 둘째 자리까지로 나오게, 그죠? 소수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로 나오게 설정하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65.75, 69.75 이렇게 단위가 여기 소수점 이하가 이제 둘째 자리로 정리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사용자 지정 가셔서 하시는 거 있었죠.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0.00이라고 또 있어요. 0.00. 0.00이 또 뭐야? 0.00은 소수의 둘째 자리까지로 정리해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범주에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용자 지정에서 0.00을 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왔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고요.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시고요. 근데 잠시 동그라미 3번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이런 내용 나와 있죠. B3부터 I14셀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거죠. 일단 B3부터 I14 영역에다가 잡고 이제 뭘 해달라는 거냐면 홈 탭을 같이 보실게요. 홈 탭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홈 탭에 보면 글꼴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홈 탭에 글꼴 그룹 가셔가지고 홈 탭에 글꼴 그룹 가셔가지고 가운데쯤에 보면 테두리 도구가 있어요. 테두리 도구에서 테두리 거달라는 소리죠. 자, 글꼴 그룹의 테두리 도구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하시는 거죠.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하시면 이제 선택한 범위에 대해서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달라는 거냐면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러니까 바깥쪽을 갖다가 굵은 선으로 처리해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B3부터 I14까지 잡고요. 여기서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도구에서 이번에는 뭐냐면 모든 테두리 밑에 보면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두껍게 처리가 되는 거죠. 굵은 선으로 처리가 되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대각선 I13서부터 I14 영역은 대각선으로 적용해서 표시해 달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여기를 잡고 두 개를 잡고요. 두 개 셀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 그룹의 테두리 도구 아까 가셨던 데 있죠? 테두리 도구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 대각선을 거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 테두리 도구 메뉴의 제일 밑에 보면은 다른 테두리라고 있어요. 다른 테두리로 가보죠. 다른 테두리 들어가 보면은 다른 테두리 들어가셔가지고 셀 서식의 테두리 탭에서 보면은 이제 스타일이 실선 선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테두리 하시면 셀 서식의 테두리 탭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실선 클릭하고 그리고 대각선 요거 두 가지가 되겠죠.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X자 모양의 대각선을 거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주의하실 점 병합하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병합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셀에 대해서 각각 대각선을 이렇게 넣어 달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4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4번 보면 A열의 더비를 2로 조정하고 A열 더비 2로 조정하고 C5부터 C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고 B13부터 B14 영역은 텍스트 맞춤은 가로 굽는 분할로 지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A열 너비를 갖다가 2로 조정하는 거죠. 자, 물론 여기 A열 너비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죠. 어떻게? A열 머리글 옆에 B열 머리글과 경계 부분에 여기 이제 딱 갖다 대면은 이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조절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절하는 거 말고 수치를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수치를. 2를, 그러니까 열너비를 2로 설정해 달라는 거니까 그걸 하고 싶다면 A열 머리글을 클릭해요. A열 머리글 클릭하고 홈 탭으로 가보죠. 홈 탭에 보면은 홈 탭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홈 탭에 보면 여기 셀 그룹이 있죠. 셀 그룹에 서식으로 가서 홈 탭에 셀 그룹에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보면은 행높이도 있고 열너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높이하고 열너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열너비가 되겠죠. 서식에 열너비 가셔가지고 열너비에서 열너비를 갖다 얼마로 2로 설정하는 거죠. 2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열너비가 2로 설정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A열 머리글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열너비 들어가요. 열너비를 들어가서 열너비를 들어가셔서 열너비 갖다가 이제 2로 설정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열너비를 2로 설정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5서부터 C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 자, 물론 셀에는 각각 고유한 네임이 있죠.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말고 또 붙이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F 여기서는 F가 여기 이제 왕짜장면서부터 C5셀서부터 C12까지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름 정의를 해 달라는 건데, 물론 여기 C5, C6, C7 이런 기본적인 네임이 있는데 이 이름 말고 따로 또 붙여주는 거죠. 이걸 붙여주는 이유는 관리하기 편하게, 계산식을 만들 때도 이렇게 정의한 이름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기능도 하냐면 나중에 배우실 절대 참조의 효과도 있어요. 이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계산 작업에서도 쓰고 나중에 분석 작업에서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름 정의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작업의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C5셀서부터 C12까지 잡아요.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름 상자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다 여기다 CO라고 되어 있죠. CO를 지워주고 여기다 써요. 여기다 제품명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쳐주세요. 엔터 쳐주면 이름 정의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수식 탭을 보시죠. 수식 탭을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보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이렇게 있죠.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가셔가지고 이름 정의로 가는 거예요. 수식에 정의된 이름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이름 정의 들어가면은 이렇게 새 이름 하면서 대화 상자가 나오죠. 여기다 이름에다가 왕짜장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왕짜장면 말고 이제 뭐요? 제품명이 되는 거죠. 여기다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제품명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이름 정의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름 정의를 해야 되는 잘못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름이 잘못 들어갔다거나 범위가 잘못 잡혔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수식에 보면은 이름 정의의 왼쪽에 보면은 뭐가 있죠?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로 가는 거죠. 이름 관리자 가셔가지고 지금 이름이 되게 크게 보이는데, 자, 요걸 좀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이 정의된 이름이 되는 거죠. 얘네들 다 이렇게 정의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셔가지고, 얘는 제품명이 잘못 정의된 거다 그러면 제품명 클릭하고 삭제 눌러주면 이름이 삭제가 돼요. 이름 제거가 돼요. 이름 관리자에서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잘못 정의된 이름 같은 거 아니면 다시 정의하고 싶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제품명 이 친구를 클릭하고 삭제 눌러주면은 삭제가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제대로 정의된 내용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고, 이름 정의하는 내용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균등 분할이에요. 그래서 B13부터 B14 영역의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로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균등 분할이 뭐예요? 균등 분할. 요거는 결과 시트 있죠. 2-1번 결과 시트가 옆에 있는데, 옆에 시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마트별 합계하고 마트별 평균이 이렇게 말 그대로 여기 병합된 셀이 되겠고, 병합된 셀의 너비에 맞춰가지고 글자가 균등하게 분할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띄어쓰기 해준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이 마트별 합계, 마트별 평균 얘 두 개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잡아요. B13부터 B14까지 병합된 셀 두 개를 잡아주고, 홈탭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맞춤 그룹이 있죠. 홈탭의 맞춤 그룹에 보면은 단추가 또 있죠. 홈탭에 맞춤 그룹의 단추 클릭하고 들어가서 맞춤 설정 가셔가지고 보면은 셀 서식이 맞춤 탭이 뜨겠죠. 여기서 바로 뭐냐면 가로 방향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운데로 되어 있죠. 아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거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가운데에 갔다가 옆에 드랍 버튼 보이시죠?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뭐 들여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보면은 균등 분할이라고 있어요.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균등 분할 맞추면 요건 안 하실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일단 요거까지만 해주셔도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가로 방향 균등 분할 들여쓰기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가 말 그대로 균등하게 분할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업무에서 표를 문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균등 분할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그죠? 아까 대각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법한 예제들이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4번까지 되신 거고, 동그라미 4번까지 되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메모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메모가 뭐야? 메모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기본 작업 2-1번 결과 시트를 또 같이 보시죠. 보니까 여기 I5셀이죠. I5셀에 대해서 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가 들어가 있죠. 이걸 달아달라는 소리죠. 이 메모를. 이걸 달아달라는 소리고, 자, 메모는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 문서 작업을 하시면서 작업자들끼리 뭐 이렇게 주로 문서를 공유해서 한 양식을 공유해서 같이 공동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메모를 이렇게 이용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 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다,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카톡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카톡으로는 할 수 없는 세세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메모에다가 적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톡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옥셀에 달린 메모를 보세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딱 보내면은 보겠죠.
IO셀에 달린 메모를 보게 되겠죠. 그 메모 내용 나오겠죠. 그 메모 내용대로 이제 전달받은 내용대로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메모란 걸 이용해서 그 메모를 넣어보자 이건데, 자 다시 이제 이건 결과 시트이고 기본 작업 2-1번 시트로 다시 넘어가서 메모를 넣고 싶어. 메모를 넣고 싶다면 메모를 넣고 싶은 셀을 클릭하세요. 여기선 뭐야? IO셀에다 최고 인기 품목이란 메모를 삽입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IO셀을 갖다 클릭하고, 그리고 검토 탭으로 가보죠. 검토 탭으로 가보시면 메모 그룹이 있죠.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 보면은 새 메모라고 있어요. 새 메모를 클릭해보죠. 검토 탭에 새 메모를 클릭하면 메모가 들어가요. 그 메모를 넣는 것 자체는 뭐 간단하죠. 그럼 메모를 넣고 싶은 셀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검토 탭에 새 메모를 클릭해주면은 이 메모가 바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메모의 내용은 하이미디어라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기존에 입력된 메모 내용은 지워주시고 써주시는 거죠. 뭐라고 써줘요? 여기선 최고 인기 품목 이라고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가 들어간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 셀에 대해서 한 개씩의 메모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모든 셀에 대해서 다 한 개씩의 메모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셀에 데이터가 있건 없건,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건 셀에다가 무조건 다 한 개씩의 메모를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메모를 갖다가 어찌하라는 거냐면 이렇게라고 되어 있죠. 항상 표시가 되게 하고, 그리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일단 메모를 넣어보시고, 만약 메모를 잘못 넣었어. 메모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어. 예를 들어서 실수로 I9셀에다 넣었어요. I9셀 클릭하고 검토 탭에 새 메모에 넣었어. 메모가 이제 그 각각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셀에 대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간 메모를 지워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 들어간 메모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I9셀에 메모가 잘못 들어갔다. 그럼 I9셀을 클릭하고 검토 탭에 메모 그룹 메모 삭제를 하시면 메모가 삭제가 돼요. 메모를 삭제하고 다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먼저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 검토 탭을 볼게요. IO셀을 클릭하고 검토 탭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상태가 바뀌어요. 어떤 상태가 바뀌냐면, 지금 메모가 어찌 된 거예요? 숨김이 된 거예요. 지금 요걸 이렇게 숨겨져 있다면 요걸 갖다가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또 한 번 클릭해요. 또 한 번 클릭하면 요걸 또 한 번 클릭하니까 메모가 다시 이제 항상 표시가 되는 그 내용으로 설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를 때마다 상태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누를 때마다 메모가 숨겨졌다가 항상 표시가 되었다가 한다는 소리죠. 항상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모의 크기를 자동 크기로 조정하고 싶어. 자동 크기로.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자, 요거는 메모 창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메모 서식에 들어갈 수 있긴 해요. 들어갔죠. 메모 서식에 들어갔는데, 메모 서식에 들어가니까 글꼴 탭만 나오네요. 글꼴 탭이 나오게 되는데, 글꼴 탭에는 자동 맞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 안에는.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자, 메모창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대고 우측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하시면 안되고,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이 있죠. 메모창의 외곽선 부분이 있어요. 외곽선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는 거예요. 클릭하셔가지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서, 그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아까는 글꼴 탭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나오죠.
메모 서식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아까 맞춤 탭이 없었죠. 아까는. 지금은 맞춤 탭으로 가실 수가 있죠. 메모 서식이 맞춤 탭을 들어가서 자동 크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메모창에 다 대고 한가운데에다 대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메모 서식이 나오긴 하지만 내가 찾는 내용은 없어요. 자동 맞춤 기능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고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요.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메모 서식의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동 크기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된 거죠. 메모창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글자에 맞게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하셨는데 빈줄이 들어갔어요. 빈줄이 들어가서 빈줄까지 다 인식해가지고 조정해 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빈줄을 없애주면 돼요. 빈줄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빈줄이 없어지겠죠. 빈줄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알아서 조정되고 있죠. 이렇게.